9가지 AI 스토리, 더 아틀란틱, 선정. 2024년은 생성형 AI 도약이 본격화되며 산업과 학문,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능성과 혼란이 교차할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기술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삶 자체를 재구성하고 동시에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가치와 한계를 되묻도록 만든다. 여기서 소개된 9가지 스토리는 학계부터 빅테크, 미디어,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AI 기술이 가져온 광범위하면서도 예민한 변화를 다룬다. 여기서는 해당 9가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이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넘어 2025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기술 윤리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지의 수학 영역. 첫 번째로 지목된 스토리는 수학자 테런스 타오와 AI의 협업이다. UCLA의 천재 수학자로 알려진 타오는 새롭게 공개된 오픈AI 차세대 모델 오일 리즈닝을 연구 보조자로 활용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과거의 GPT 계열 모델은 주로 예측 언어 기반이었지만 이번 리즈닝 모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추론 능력을 향상시킨 형태로 알려졌다. 타오는 이 모델을 활용하여 복잡한 증명을 진행할 때 반복 계산이나 중간 검증 단계를 기계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기존에도 컴퓨터 대수를 통한 보조 연구가 있었지만 일종의 대화형 협업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타오가 지적하듯 모델 자체가 사람처럼 학습을 쌓아가며 장기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투명성과 협업 규범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2. 11랩스 음성 클론 공장. 두 번째로 꼽힌 사례는 초경량 모델로 실시간 음성 합성을 구현한 11랩스이다. 이 스타트업은 단 몇 초 분량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NBA 스타부터 정치인, 심지어 총격 사건 희생자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는 팟캐스트 더빙, 실시간 통역, 미디어 제작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기 위험을 전례 없이 높이고 있다. 해커블 정체성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가짜 음성으로 만들어 인증이나 의사소통을 교란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딥페이크를 출처 표기하거나 제작 과정을 공개하도록 위모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기술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탓에 제도화는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는 음성 생체 인증의 붕괴 가능성까지 시사한다. 결국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조차 확신하기 힘든 세계로 진입해가고 있는 것이다. 3. 마이크로소프트의 AI와 기후 이중자 때. 세 번째 스토리는 AI 산업의 거인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기후 환경 모순을 다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GPT 계열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 기업 중 하나로 자사의 클라우드 및 대형 언어 모델 기반 기술을 쉘, 엑슨모빌 등 석유 가스 산업 분야에 판매했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다. 이들 화석연료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더욱 효율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성을 외치면서도 정반대 방향의 석유업계에게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거대 기업이 환경적 가치와 사업 이익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환경사회 거버넌스 보고가 강화되는 시대에 데이터와 AI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 파괴적 산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 정책적 윤리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4. 고래와의 첫 접촉. 네 번째 사례인 프로젝트 CETI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AI가 열어줄 미래상을 예고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향유고래가 만들어내는 소리 신호를 AI로 분석하여 그들의 언어 혹은 소통 체계를 해독하려 한다. 수십억 개에 달하는 음향, 행동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 고래사회 내 의사소통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이전에는 단순히 동물의 울음소리로만 여겼던 커뮤니케이션을 언어적 수준에서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인간 지성에 대한 윤리다. 만일 향유고래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체계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윤리적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혹은 인간이 고래의 언어에 개입해 자연의 질서를 교란할 위험은 없을까? 5. 사람을 덜 사람답게 만드는 AI. 다섯 번째는 인간의 생활기술이 AI에 의해 퇴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대표 사례로는 데이트 앱 버블리 CEO가 발표한 AI 데이트 대리인 개념이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프로필 문구, 대화 소재, 나아가 실제 메시지까지 작성해주며 일종의 연애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문화 비평가들은 인간의 본래 소통과 감정 교류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문장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만난다면 그 만남에서의 진정성은 어떻게 보장될까? 인간이 직접 겪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얻어야 할 감정적 경험과 의사소통 스킬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즉, 편리함은커녕 오히려 우리를 덜 인간답게 만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팅 분야뿐 아니라 점차 확대되는 생활 곳곳의 자동화에서도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6. 외국어 교육의 종말. 여섯 번째 스토리는 언어학습의 미래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다. 최근 딥러닝 번역 기술의 정교함과 헤이겐 등에서 제공하는 아바타 솔루션이 결합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로 최대 40개 국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과거에는 번역 자막이라도 따로 달아야 했지만 이제는 원본 영상을 즉시 다국어 버전으로 변환해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대학 외국어 학과가 축소되고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언어 다양성은 그저 소통의 편리함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한 언어를 배울 때 습득되는 문맥적 문화적 함의,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접근하는 사고방식은 번역기에 쉽게 전이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자동 번역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왜 직접 언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디지털 편의 속에서 언어 자체가 가르쳐주던 인문적 통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7. 무한히 작가를 더 나은 창작자로 만들까? 일곱 번째 이야기는 문학예술 창작 영역에서의 AI 활용 문제다. 소설가 레이첼 콩은 AI 대필의 시대의 작가들이 겪는 창작 의욕 상실 혹은 혼란을 고백한다. AI를 통해 방대한 시나리오, 문장, 플롯을 즉시 제시받을 수 있지만 과연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이 진정한 예술성을 담보해줄까? 그녀의 주장은 인간의 육체적 시간적 제약이 오히려 독창성과 진정성을 낳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예술의 본질적 의미와도 연결된다. 또한 AI가 무단으로 수많은 책과 작품을 학습해오면서 저작권과 로열티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결국 AI가 창의성을 지원하되 인간 작가의 고유한 한계를 창작의 동력으로 인정해주는 문화적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무한정의 생산성을 목표로 삼는 세계관 속에서 예술이 가진 인간적 깊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8. AI가 웹을 집어삼킬 때. 여덟 번째 스토리는 거대 플랫폼들과 미디어 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AI용 콘텐츠 계약 공방이다. 메타, 구글, 오픈AI 등의 기업들은 빠르게 상용화 중인 검색봇, 언어 모델, AI 개요 작성 도구 등을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러시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산업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소송을 걸 것인지 라는 양자택일 상황에 내몰린다. 예를 들어 GPT-4.5 모델의 뉴스 기사 등을 학습시키려면 미디어사는 이 정보를 어떻게 보호 판매 협상해야 할까? 저작권, 표절, 그리고 공정 이용의 경계가 뒤섞이면서 미디어와 빅테크 기업 간 긴장이 폭발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플랫폼 권력이 콘텐츠 제작자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들 수도 있다. 웹 생태계가 AI에 맞춰 재편될 때 누가 정보의 소유권과 수익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는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9. GPT 시대는 이미 끝나간다. 마지막으로 더 아틀란틱은 GPT 시대가 막을 내리고 추론지능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GPT-4에서 한층 발전된 5일 시리즈처럼 언어 모델이 단순히 텍스트 생성을 넘어 사고 추론 과정을 일부 흉내내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효용과 리스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더 아틀란틱 지적대로 이들 기업의 비밀주의가 심화되고 있어 기술 발전 속도 대비 안전성, 투명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사회적 신뢰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결국 예측 언어의 시대를 넘어 추론 지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는 AI와 인간이 어떻게 협력 경합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기술 통제와 사회 규범이 정립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예고한다. 위 9가지 스토리가 암시하는 것은 AI가 더 이상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리즈닝 LLM, 음성 영상 합성, 대규모 번역, 산업 데이터를 둘러싼 파트너십 등이 대표적이며 기술 경쟁의 속도와 규모가 전에 없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딥페이크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분쟁, 인간 기술의 퇴화, 비인간 지성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은 인간다움, 정체성, 공정보상 등의 근본 가치를 건드리고 있다. AI를 둘러싼 기후에너지 딜레마, 규제 격차, 그리고 미디어 빅테크 간의 계약 소송 공방은 국제적 거버넌스와 글로벌 협상의 레버리지로 작용하며 국가 간 경쟁과 충돌 양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AI는 산업적 효용을 넘어 문화, 교육, 정치, 사법, 사회적 신뢰 구조에까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2024년이 전환점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사회 전 영역에 스며들기 시작한 해이자 동시에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현실화되어 두드러지게 인식된 해이기 때문이다. 결론이다. 더 애틀랜틱이 선정한 9대 스토리는 AI가 이미 우리 사회 기축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사회 인프라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은 기술의 발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 채택 속도보다 윤리와 신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통찰이 중요해질 것이다. 리저닝 LLM이 연구, 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서 거대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음성 합성, 딥페이크, 기후 딜레마, 비인간 지성, 창작 대필, 언어 교육 붕괴, 저작권 분쟁,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등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풀어나갈지 아직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AI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성의 재발견이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기계와 어떻게 구분되며 어떤 점에서 협력할 것인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딥페이크와 사생활 침해, 그리고 창작 활동의 본질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들은 우리가 인간다움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얼마나 엄격히 지키려 하는지를 시험하는 장이 되고 있다. 2025년 이후 AI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어떻게 공동체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가? 에 대한 대답을 갖추지 못한다면 AI는 분명히 사회 문화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지 최신 기술을 따라잡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인간-기계 관계와 지구 공동체의 질서를 어떻게 정의하고 지켜낼지를 함께 고민하고 합의와 통제를 실현하는 거버넌스와 문화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